자, 90년대 이후 네오콘을 들어보죠. 현대 우리가 보는 네오콘에 익숙한 거 레이건인데 레이건은 이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라서 네오콘과 거리가 멀고 근데 외교는 네오콘적 영향을 받은 강경 반공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을 했던 조지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인 조지 W 부시 그 원류를 쫓아가면요 트루먼 케네디예요. 민주당이 영웅 취급받는 사람이죠. 사회주의자들과 반미주의자들은 네오콘을 마치 어둠의 세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광으로 몰았는데 전쟁과 테러를 추구하는 자들은 냅두고서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내로남불이고 그걸 전략으로 씁니다. 혹세무민을 정당화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도 첩보 예산이나 국방부 예산을 줄이고자 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걸 반깁니다. 단지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자유 진영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유주의를 포고할 뿐이지 전쟁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강으로 나오면 똑같이 강으로 나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안 하고도 자유주의가 퍼져나가면 더 좋아합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배경이에요. 돈이 적게 들고 이렇게 되네? 더 좋아요. 당연히 키신저 같은 인물이나 반미주의자들은 이들을 전쟁광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상만 추구해 현실의 전쟁 회피만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헨리 키신저도 우리가 이제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이게 철학이 없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구나. 반대로 너무 이상론자니까 또 저런 문제가 만들어지구나. 현실은 문제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쪽은 네오콘들은 공화당에 있다고 치고 자유주의적 매파, 스마트 군사력을 추구하는 민주당은 어떨까? 외교적으로 자유주의를 위한 개입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이 민주당에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마와 힐러리 그리고 낸시 펠로시예요. 낸시 펠로시는 세요. 천안문 항쟁 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서 아예 비판하던 사람이고 외교에서는 이계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해요. 정치적인 쇼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어요. 대만을 간. 근데 이쪽 자체가 계열 자체가 진성 자유주의적 매파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이계통이에요. 거의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동조를 하는 편이고 게리맨더링도 어느 정도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에 게리맨더링 정도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똑같이 네오콘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단지 정규군을 투입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렇게 스마트한 군사력으로 필요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오콘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바마는 철수시키고 그 다음 암살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공산해야 될 공산주의자들에게 비타협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장악한 미국은 철천지 원수로 여겨집니다. 왜? 모든 정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극 표교하는 그런 십자군의 위치를 취한 게 미국의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입에 대해서 절대 망설이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가 오히려 더 이게 적극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돈을 푸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정부가 돈을 풀면 어디로 가냐? 주택 가격과 방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주가 상승이 되고 월가의 자금은 다시 민주당의 후원금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네오콘과 어느 정도 그래도 개입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매파가 장악을 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언론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공화당 사람들도 트럼프에 반대하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는가? 트럼프의 반대 진영이 카멀라 해리스를 공화당 사람들이 지지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잖아요. 우리가 왜 저거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십자군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돼? 우리 군대 비용 많이 들어가.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소비 시장을 열어놓고 무역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 자, 부시 자체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시 딸은 해리스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거물들도 부시와 롬니의 공화당 건물들도 해리스를 지지 선언을 했고 정통 보수 이쪽 사람들도 사실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개입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네오콘이나 민주당의 매파들의 정치 철학이자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털시 개버들은 이런 것들이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컨텐츠를 그냥 보면 이해를 못하고 저기 정치 진영에 대해서 알아야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들과 반대 방향에 섰어요. 뭐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안보적인 억제만 할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경제적으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최대한 중국을 억제해서 막을 거야.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 퍼스트니까. 그리고 국제주의, 국제연대 성향이 적어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비판하면 딥스테이트라고 비판합니다. 저 네오콘들과 자유주의적 매파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연대, 국제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반대 방향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반대 방향에 섰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군사력 기반으로 우리가 왜 전체적으로 저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야, 관세 매기고 거기에서 나한테 미국에 도움되는 위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글로벌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개입주의 외교를 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네오콘, 그리고 자유주의적 매파들, 이 사람들이 글로벌 리스트고 거기에 반대 진영에 선 게 트럼프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치, 경제, 언론, 사회를 장악한 이너서클들로 동작을 하고 그걸 딥스테이트 음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미국인들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 피로감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과 중상층 붕괴까지 겪으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입니다. 푸틴은 2024년 11월에 미국이 더 개입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때쯤에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자급자족이 되는 경제는 경제 제재로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런데 중국이 붕괴한다고요? 저는 장단컨대 더 결집되어서 붕괴하지 않을 겁니다. 뭐 힘들면 힘들수록, 왜냐하면 저기는 종교를 대체한 거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는 휴거가 실패하면 신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면서 신앙심이 더 강해집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한 배경도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사실 전부 바이든조차도 허수아비라는 배경이 제일 크고 지금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글로벌리스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 정확히는 오바마 사단 쪽, 오바마, 낸시 펠로시, 힐러리 클린턴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해리슨이 당선되면 대공황이 나올 것이며 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것이다. 정치 진영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갭 차이가 여기서 제일 커요.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디와 싸우고 있는 것들인지 지금은 이제 그 기준점을 몰라요. 트럼프는 저들과 재립하고 있고 최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우격다짐으로 줄이고,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방비를 또 증액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증액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때 외국의 군대적으로 컨트롤해서 개입하는 게 네오콘인데, 그리고 자유주의 매파인데 그거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가라는 배경이고, 미국의 대중이 너무 지쳐 있어요. 전쟁 피로감, 대외 정책 피로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펜타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네오콘 자유주의 매파는 국제주의 노선이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유주의화를 바래요. 근데 트럼프는 국제주의를 거부하는 노선이고 자유주의 포교에 엄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철학보다는 자신을 지지한 대중 미국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 진영이든 대다수 반트럼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공화당의 전통 보수주의자와 네오콘들 그쪽을 지지하는 진영과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매파가 제일 센데 이쪽을 지지하는 이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 발작을 하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발작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정치는 연애처럼 거짓말이에요. 내가 장원영보다 예뻐 이러면 예뻐라고 해야 유지가 되는 미연씨 같은 게임이죠. 소설을 읽을 때 공개적인 진실과 오타쿠처럼 분석해서 그게 복선이었어를 발견하는 진정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대중용인 외교적 진실을 이름을 바꾸면 고귀한 거짓말이 돼요.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노빠꾸식으로 이 진실만 전달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고귀한 거짓말은 네오콘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자유주의적 매파도 똑같이 사용해요. 진실만 전달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런 것들 없습니다. 트럼프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복선이나 가능성, 진정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구조 진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바꿔 말하면 니체의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노예 도덕이고요. 그 PC주의도 노예 도덕의 배경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인 도덕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때때로 외교적 진실을 쓰죠.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들 혹은 딥스테이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트럼프는 고귀한 거짓말을 못하게끔 상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언론과 대놓고 싸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언론과 사이가 을에 좀 속합니다. 언론이 직접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은 아무리 강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깎여 나가는데 트럼프는 계속 싸우고 작정하고 이게 작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딥스테이트들에게는 기존에 있던 영향력이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불만인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전략에 상당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빠꾸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라는 일관적인 단어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정치인의 전략이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엘리트주의적 고귀한 거짓말을 하는 계층들과 인플레이션, 대외전쟁 피로도, 그리고 세금에 지친 대중민중주의의 충돌이에요. 이기 때 트럼프는 거기 보면 볼턴이 있던 것처럼 인선이 부족했습니다. 네오콘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기인 지금은 공화당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정부를 장악하려고 기존의 연방정부 시스템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게 도지예요. 도지의 행동 방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아예 무슨 일을 하는지 대놓고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겁니다. 세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 줄이면서 딥스테이트로 컨트롤하는 걸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하는 것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엘리트들의 고귀한 거짓말을 막기 때문에 가장 불편해요. 사실 진실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원래는 이게 되게 힘든 방식이에요. 특히 지금 트럼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정부의 힘을 줄이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 수권자의 힘, 자신의 힘을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지출되는 걸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독재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를 장악을 했는데 이 정부의 힘을 줄여요. 자기 힘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을 뿌릴 때야 매표행위로 편한데 돈을 줄일 때는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아요. 근데 저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자기 힘을 줄이는 거에 도달을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엘리트들의 고귀한 거짓말에 맞기 때문에 가장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재미없고 원래 이기가 되게 힘든 방향입니다. 생존도 힘든 방향이에요. 고귀한 거짓말은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잘 포장되면 트래픽이 제일 높습니다. 조회수도 높고. 그리고 관료는 편하게 슈킹하고 쉴 수가 있어요. 대중성 거의 모든 일에 개입이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엘리트들만 알아먹지만은 대중적인 고귀한 거짓말을 하면은 대중애가 잘 퍼뜨려갑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트래픽이 높은 단어를 계몽령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하냐 아니면 지루하지만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공개하냐 이 차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바마 연설을 보고 그 말을 했거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오바마 연설을 보고 아 저렇게 품격 있는 단어로 거짓말을 칠 수가 있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과 수치적 해석에 가까운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최대한 알수록 실제 실용으로 써먹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손해보는 입장인데 그걸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방식은 엘리트들의 고귀한 거짓말에 맞기 때문에 사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겁니다. 사실 진실, 그리고 원래 이거 정치적으로 이기기 되게 힘들어요. 진실은 재미없고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고귀한 거짓말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트래픽이 만들어지는데 트래픽이 높아요. 조회수가 높아요. 그리고 관료는 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재미없는 진실은 매니악합니다. 고귀한 진실은 대중성이에요. 이 대중성은 인민전선 전략처럼 한 숟갈씩 떠먹이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트래픽이 높은 단어, 계몽령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택하냐 아니냐면 지루하지만 진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이걸 실용적으로 쓰니까 분석과 수치적 해석에 가깝기 때문에 후자를 택할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이걸 잘 못해요. 가장 유명한 게 있죠.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말했어요. 저는 일생에 거짓말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응수를 해요. 김대중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퇴임 후에 뭐라고 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을 봤더니 먹과 여운과 품격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더라. 나도 그럴 것이라며 후회했다. 바꿔 말하면 고귀한 거짓말을 겉멋스럽게 잘 해야 한다는 게 정치인의 특징이란 겁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정치 PR에서는. 트럼프는 정치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와 기업인의 명료한 집요함을 가져요. 그간 정치인은 대륙 철학적인 경향이 컸는데 그 트럼프는 분석 철학적으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겉멋 정치의 최고 달인이 이 트리더거든요. 잘 풀리면 품격 있는 언어가 되고요. 안 풀리면 겉멋이 되는 정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이런 게 나옵니다. 늘 용기 있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의를 행하라. 이걸 하려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용기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생명을 걸어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